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조선 역사에서 아마 가장 가슴 아픈 페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충성과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야망이 한 소년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린 비극,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절박한 부탁이었죠. 이 순간 어린 세자의 운명과 왕국의 미래가 신하들의 손에 고스란히 맡겨진 겁니다. 자, 이제 곧 권력을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게 될 무대 위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어린 왕 단종, 그의 충신 김종서, 그리고 야심으로 가득 찬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병약했고 왕위는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12살이었어요. 당시 조선은 왕 개인의 힘보다는 신하들의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왕의 존재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 강력한 신하 세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왕에 대한 충심, 이걸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었고 돌아가신 문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린 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바로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아니라 왕실 종칭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어린 조카의 왕위를 보면서 엄청난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수양대군의 생각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왕위는 혈통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 이건 기존의 계승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서라도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부터 수양대군이 어떻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면 뒤에 서슬퍼런 칼을 숨겼는지 그 기만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가 이 말에서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단종은 결국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에게 의지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이렇게 대답하죠.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다. 정말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완벽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수양대군의 두 얼굴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충신이자 가족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왕좌를 향한 뜨거운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저 생각에 머물던 야망이 마침내 칼이 되고 피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운명의 밤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사에서는 이 피의 밤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피의 난이었죠. 수양대군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쿠데타였습니다. 이 쿠데타는 정말이지 번개처럼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한인 딱 한 명만 데리고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서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숨겨둔 신호를 보내자마자 암살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김종서를 살해합니다. 그 다음은요, 일사천리였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자마자 궁궐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모조리 숙청해버립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계유정난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어린 왕은 기대꽃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허수아비 신세가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왕위를 빼앗기는 그 마지막 순간으로 향합니다. 참 이 장면은 뭐랄까 비극적이면서도 굉장히 기묘하기까지 해요.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무려 2년 동안 수양대군은 이름만 왕이 아니었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갈 숙부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걸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왕위를 넘겨받는 그날 수양대군은 아주 치밀한 정치적 연극을 준비합니다. 마치 단종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자신의 찬탈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옥새를 건네받으면서 수양대군이 슬픔에 잠긴 듯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걸 빼앗긴 어린 단종이 오히려 그를 위로해요. 울지 마시라고, 훌륭한 왕이 되어달라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 아닌가요? 희생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는 슬픔을 연기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 비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모자라 단종의 비극은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왕위를 잃은 뒤 단종의 삶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위하고 겨우 3년 만에 상왕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 해엔 복위운동에 엮이면서 결국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채 유배를 떠나죠. 그리고 바로 그 해 1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애초롭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한때 왕이었던 어린 소녀는 자신의 마지막 위엄을 지키려는 듯이 조용히 사약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한마디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하면서 그가 한국 역사에 영원히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충정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끝없는 야망이 부딪힐 때 그 권력이라는 것의 최종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값은 결국 누가 어떻게 치르게 되는 걸까요?